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권 경선에서 지금의 후보 중에 누가 본선 경쟁력이 더 셀까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댓글로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먼저 어제 국민의힘 정홍원 경선위원장과 위원회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여권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이 야권 경선에 참여해서 야권의 약한 후보를 선택을 해서 지지하려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그게 결국은 선택이 되지 못했다는 거 영상으로 한번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경선 여론조사에 넣지 않기로 본선 경쟁력을 측정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예민합니다. 그럼에도 야권의 10대 명의 후보 중에 경선 1, 2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후보는 윤석열, 홍준표 후보입니다. 다른 후보들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분들하고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죠. 이런 조사를 종합한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홍 의원이 윤 전 총장을 오차 범위 내로 따라붙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야권에서 본선 경쟁력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는 윤석열, 홍준표 후보일 것 같다는 것이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 이변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 후보로 선출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문제는 이 영상에서 본 것 같이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따라붙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차 범위라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5% 내외라는 것이죠. 그 차이가 5% 내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이낙연 후보를 홍준표 후보가 제꼈다. 지금까지 이낙연 후보가 3위였는데 3위로 홍준표 후보가 올라갔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 중 누가 최종 후보가 될지 아직은 예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좀 잘 들어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누가 될지를 한번 맞춰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와 참 윤석열 후보가 국민 특히 야권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는 이유부터 한번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시고 이분들 중에서 누가 될 것이다. 그것도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들은 갖고 있는 성격, 인성이라든지 현실을 보는 시각에서 강한 신념이 있는 분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두 사람은 누구하고도 타협을 안 하는 강인한 인성을 가졌고 또 정치 상황에서도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믿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처가 문제를 얘기할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턱을 빳빳이 세우면서 도리도리 이미지 등으로 얼마나 많은 비호감을 받으면서도 계속 자기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증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정치적으로는 박근혜 정권을 적폐로 모른 장본인이라는 비난도 지금까지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본인은 어느 정권이든 잘못된 것은 가감히 검찰에 있을 때 다 측근하는 것이 자기의 신념이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1990년대 이탈리아의 정치권의 부패 구조를 손댄 피에트로 검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을 능가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주변의 주장입니다. 이분이 오죽 자기 주장이 강하면요. 캠프의 미디어 본부장을 한다는 분이 이분은 이미지로 고칠 게 없고 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이미지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이분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요. 자기로서는 후보한테 대놓고 말도 못한다는 그런 얘기하고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또 홍준표 후보는 어떻습니까? 앞에 피에트로 검사의 한국판이 모래시계 드라마의 실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홍 후보가 직선적이고 타협을 하지 않는 강직한 성격으로 국민들한테 때로는 비호감으로 그렇게 꼽힐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경남도지사 시절에 진주의료원이 무의도식하는 노조의 투쟁 장소화 되어 간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노조의 놀이터가 되어 간다고 이분이 분명히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루아침에 진주어른을 폐쇄시킨 과단성도 이분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이분들의 그 강인한 캐릭터, 성격과 또 앞뒤를 보지 않는 그 돌파하는 그런 인성은 요즘 세상 사람들 좋아하지 않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부담스러워하고 심지어 혐오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이 야권의 대선 선두주자 후보가 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좀 한번 달아봐 주십시오. 제 생각은 제 소견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정권한테 국민들이 너무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세금 어마어마하게 뺏기고요. 그럼에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서 집 한 칸 가질 의지도 못 내고 외교 안보 무능해서 등등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은은 고사하고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한테도 쩔쩔매는 이 정권 아닙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모두게 시달리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 정권은 국민들을 미천 삼아서 국민들 돈 권력 뺏어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잔치 벌이는 그런 집단하고 같지 않습니까?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권 대통령이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 판단은요,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결코 국민 친화적인 그런 어떤 그 캐릭터가 아니면서도 야권 주자 1, 2위가 되는 이유는 이 정권에 대한 반감과 능력 없는 이 정권에 국민들이 더 피해보지 않게 국민들의 삶을 제자리로 좀 돌려달라는 그런 바람이 아닌가. 그래서 이분들을 그렇게 이분들의 그 캐릭터, 강한 캐릭터를 요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국민들이 이 두 분들 중에 한 분이 그 역할을 해줄 걸로 기대하지만 이분들은 우선 야권의 대선 후보 뽑는 과정에서 예측불허 누가 뽑히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마조마하게 그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그 상황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토론에 나오는 걸 겁을 내고 토론을 회피하고 정치를 이제 시작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레이스를 끝까지 어떤 식으로 갈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보셨죠?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그럼에도 윤석열 후보가 이 정권 대통령만큼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군사 등등에서 아는 게 없는데도 여론조사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리고 본선 경쟁력에서도 1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윤 후보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아직 정치 경험이 없는 윤석열 후보가 그 강기 하나와 소신 하나로 버티기는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능력을 갖춘 정치 8단 홍준표 후보가 오차 범위로 지지율이 좁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안정되게 국가를 이끌 수 있다는 주장도 곁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또 동의 못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 못하시는 분들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나라를 대통령 혼자서 다 해결하냐. 대통령은 본인이 방향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전문가를 잘 뽑았으면 되지 않느냐. 문제는 이 정권한테 핍박받는 국민들의 아픔을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또는 인적 청산을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것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홍준표 후보보다 그래도 윤석열 후보다. 정치에 때가 묻지 않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국민들은 여기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죠. 다 훌륭하신 분이고 다 강하신 분인데 누가 더 잘해줄 것인가? 제 생각은요. 국민은 윤석열, 홍준표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 부분을 제대로 잘못된 부분, 이 정권에서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돌려놓기를 원합니다. 누가 더 강력하게 이것을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들은 지금 야권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누가 더 본선으로 직행을 할지에 대해서 지금 사생결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본선 문제는 아직까지 좀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본선에서 예선 싸우는 걸 보면서 본선에서 누가 잘할지를 여러분들이 빨리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지금 야권 경선에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안팎의 문제로 본인들이 1등이 되기 위해서 피를 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쉽게 해서 선거에서 경선이든 본선이든 2등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피를 말리는 상황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처에서 이 정권도 그렇고 또 내부적으로도 또 서로 마타도어가 막 횡행하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영상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증거를 대보라는 건 범죄 혐의자의 언사라고 나를 세웠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국정농단 자체이자 본인이 적폐 세력이라며.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경선 후보들끼리 경쟁에서도 일단 앞서가는 윤석열, 홍준표 후보지만, 이분들의 지금 부담해야 될 첫 번째 문제는 이 정권이 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야권 후보를 분열시키는 마타도어를 방어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분 되면 얼마나 마타도어가 심하겠습니까? 앞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분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은 폭넓은 중도층 확장을 통해서 본선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예선에서 아무리 1등을 하더라도 본선에서 필패로 끝날 수 있다는 그런 고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정권의 못된 유력 후보 역선전 영상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없었다고 강력 부인했습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한 뭐 이런 계기가 될. 친구가 성범죄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로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권 끊임없이 윤석열, 홍준표 후보의 약점을 파고들고 누가 올라오든지 본선에서 이길 수 있게, 자기들이 민주당 후보들이 이길 수 있게 정권 나팔수 언론을 통해서 역선전 마타도어를 지금부터 계속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아니죠. 또 야권 후보 내부에서 피 튀는 경쟁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국 이준석 대표의 만류로 사의를 철회하긴 했지만 이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지 말지를 두고 파열음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자, 야권 경선에서 여론조사 퍼센트를 높이면 이 정권의 무슨 빠들이 여론조사에 참가해서 야권에서 약한 후보들을 지지해서 본선에 올려놓고 이 정권이 그리고 그 후보를 이겨서 재집권할 거라는 역선택을 놓고 경선 참여를 하니 안 하니 하고 며칠 동안 얼마나 열불을 냈습니까? 야권에서. 이해는 됩니다. 보수는 점잖아서 좀 더 좋게 말하면 규범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 정권의 민주당 경선에는 관심이 없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생각에서 관심이 없지만 이 정권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소위 빠들을 앞장세워가지고 야권 경선에 숨어들어 해방지지를 할 거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이제까지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역선택은 규범을 중요시하는 보수니까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잘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여론조사 퍼센트를 몇 퍼센트로 하느냐 문제, 그 다음에 네가 무슨 문제가 있고 너는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런 걸로 야권 후보들끼리 얼마나 11월 9일까지인가요? 그때까지 후보 본선 경쟁 후보를 1위 후보를 만들어내기까지 얼마나 치고받는 경쟁이 있겠습니까? 그 경쟁을 지켜보면서 지지자들은 얼마나 는더리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요, 아직까지는 이 정권의 역선전과 마타도어에도 중도층이 4월 7일 보궐선거 때 표심을 크게 바꾸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때 표심을 아직까지는 중도층이 크게 바꾸지 않고 있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권이 가장 경계할 야권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부인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만은 국민들은 덤덤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정권은 일륜적으로 폐역질에 가까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탄생될 것 같지 않습니까? 뭐 누구라고 제 입으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래도 유튜브 지금 뭐 이거 1년 반 동안 이거를
구독자 수를 올려주지를 않는데 제가 이거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완전히 유튜브 폐지시키겠죠. 그런 것을 보면은 이제는 야권 후보도 가족 문제 등 사소한 결점은, 인간적인 결점은 국민들 표심, 특히 중도층과 젊은 층의 표심 변화나 결정 요인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가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결점이 있다고 하지만 1, 2 야권 후보로서 당분간 변동이 없을 것 같고, 이 후보 중에서 분명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누가 국민들 그 마음을 더 사로잡느냐에 따라서 1위가 될 것 같고, 1위가 돼서 결국 이분들 중에서 누가 중도층을 빨리 흡수하느냐가 본선 대선 경쟁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 같다는 것은 제가 미리 예측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상황에서 얼마 전에 그 중도층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홍영학TV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치공학적으로 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변수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시청자 여러분의 뜻을 어느 후보가, 윤석열, 홍준표 후보 중에서 어느 후보가 그 뜻을 잘 파악하고 맞추냐가 본인들이 대통령 되느냐 안 되냐의 어떤 결정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그게 국민들의 선택의 목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댓글 많이 달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경제, 시사 채널 홍용락TV.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홍용락TV에 말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생활정보방송인 자매 유튜브 희노홍락도 구독 부탁드려요. 홍용락TV는 계속된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쭉